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잘들 지내셨죠? 저는 김민지, 올해 39살이에요. 지난번에 시어머니와 돈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답니다. 그 일이 있었던 후 다음해 가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시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몇 년째 당뇨를 방치하고 계셨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최소 석 달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누군가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거나 간병인을 두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민지야, 내가 병원에서 아버지 간병 좀 해줘야겠다. 네? 간병인 안 구하시고요? 간병인은 무슨, 내가 하고 싶어도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해. 그리고 며느리가 떡하니 있는데 간병인을 뭐하러 써?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전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 신랑이랑 맞벌이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살림도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간병을 해요? 어머니, 저는 회사를 다녀서 힘들 것 같아요.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간병인, 돈이 얼만데? 너가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며느리인 제가 무조건 간병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며느리가 다 했잖아. 지금이 옛날이야? 그럼 애들 학교는 어쩌고, 집안 살림은 어떻게? 그리고 회사는 어떡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오빠도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또 그렇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한 달 정도만 도와드리고 간병인을 쓰자고 설득하려고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수술 직후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식사 보조해드리고 화장실 동행해드리고 약 챙기기, 씻기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시아버지가 자다가 깨서 부르시면 바로 일어나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냈지만 집안일은 그대로였거든요. 새벽에 집에 가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다시 병원 오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제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맷집이 약해서 큰일이야. 옛날 우리 때는 혼자서 다 했어.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저도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지긴 뭘 쓰러져? 그냥 게으른 거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간병하는 걸 보고도 게으르다고 하시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6시에 병원으로 왔어요. 시아버지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씻기고 약 드리고 그렇게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니 점심이 됐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혈압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큰일 나요. 당분간 푹 안정하셔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여보, 괜찮아? 몸은 좀 어때? 준호 씨, 나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민지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이제 아버지 간호는 간병인을 써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쓰러졌다고? 민지가 그 정도로 몸이 약해? 엄마, 민지가 2주 동안 밤낮 없이 아버지 간호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며느리 없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라도 간병인을 쓴다니 다행이구나 싶다가도 허무하더군요. 내가 쓰러져야 남편이 깨닫는구나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간병인을 구했고 시아버지 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겼죠. 저는 며칠 동안 푹 쉬면서 몸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민지야, 너 진짜 쓰러진 거 맞아? 설마 꾀병 부린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제가 왜 꾀병을... 간병인 쓰려고 일부러 쓰러진 척한 거 아니냐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과로로 쓰러졌다는데 그걸 꾀병이라고 의심하시다니요. 어머니, 저 응급실에서 과로로 링거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푹 쉬라고 하셨고요. 의사들은 환자 말만 듣고 말하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시어머니한테 똑바로 말했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2주 동안 하루 2시간도 못 자면서 간병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옛날 우리 때는 혼자서 다 했다니까.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왜 저한테만 시켜요? 뭐?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민지가 정말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꾀병 아니에요. 이제 너까지 민지 편을 들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지는 2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그냥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렸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을 거부했다. 꾀병을 부려서 간병인을 쓰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신 거예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가 정말 아빠 간병을 거부한 거예요? 수진아, 나 과로로 쓰러졌어. 응급실까지 갔다고. 네. 그런 건 엄마가 말 안 하셨는데 그냥 언니가 아빠 간병 싫다고 해서 간병인 썼다고만.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기운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친척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 내가 언제? 제가 아버님 간병을 거부했다고 하셨잖아요. 저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결국 네 시아버지 간병 안 한 거잖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긴 아시는 거예요? 하루 2시간도 못 자고 집안일에 회사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응당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얘도 사람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작정 고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즈음 병원은 답답하시다며 잠시 집에 오셨거든요. 여보,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지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당신까지 왜 이래요? 내가 병원에서 다 봤어. 민지가 얼마나 열심히 간호했는지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나를 돌봐줬어.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병문안 제대로 한번 온 적 있어? 민지한테만 다 떠넘기고. 그게 맞아? 그건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당신이 허리가 안 좋으면 간병인을 쓰면 되는 거지. 며느리를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난 너가 쓰러질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아버님,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푹 쉬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저한테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만 듣고 언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라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신우이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심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을 못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나 봐. 요즘은 며느리들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너무 바쁘잖아. 어머니, 앞으로는 너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날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약속했죠. 어머니,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건강해야 시부모님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간병인도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자꾸나. 네, 어머니. 그 이후로 시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회복도 빨랐고 가족들도 여유가 생겼죠.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너무 많았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남편의 이 말이 정말 든든했어요. 신우이도 가끔 병원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언니 혼자 고생시킬 수 없죠. 주말에는 제가 와서 아빠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가족들이 함께 분담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도 사람이랍니다. 철인이 아니에요. 저 같은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간호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 겪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꺼내시면서 재산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